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7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쉘 스크립트의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 저는 실습은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해가 되시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럼 직접 입력을 해보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먼저 변수 얘기할게요.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선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수의 처음 값을 할당할 때는 자동으로 변수가 생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변수의 값을 대입하면 바로 변수가 생성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는 문자열로 기본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수라든가 실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모든 변수는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당연히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요. 자, 변수를 대입할 때는 equal로서 오른쪽 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주의점이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테스트 발이라는 변수 이름을 제가 지어주고요. equal hello, hello라는 글자를 여기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써야 돼요. 자, 변수에 들으면 이제 테스트 발에는 hello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걔를 echo 명령으로 달러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할 때는 변수를 앞에 꼭 달러를 붙여야 되고, 변수를 만들 때는 달러를 안 붙여요. 대입할 때는 그냥 대입하고, 변수를 출력할 때는 달러를 붙이면 됩니다. 자, 변수에 문자를 넣는데, 문자를 넣을 때 공백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그냥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쓰면 안 되고, 공백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공백이 없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 공백이 있을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에코라면 출력이 잘 되죠. 자, 제가 7 더하기 5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2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면은 7 플러스 5의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얘를 그대로 문자열로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얘가 그냥 7 더하기 5라는 글자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걸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gedit로 이 파일을 이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고, 저장은 bar1.sh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름은 여러분이 바꾸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앞에 있는 것은 행본을 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고 이 부분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걸 첫 행은 무조건 써주기로 했죠. 그리고 마지막 정상적인 exit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중간에 필요한 내용을 코딩을 하시면 돼요. 자, my바라는 변수에 hi우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자, echo하고 my바 하면은 이렇게 echo하고 그냥 hi우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echo하고 큰 따옴표로 묶어도 돼요. 변수 이름을 큰 따옴표로 묶어도 그대로 출력이 잘 돼요. 변수 내용이. 자, 그런데 변수를 작은 따옴표로 묶으면은 이걸 글자로 취급해서 이 글자를 echo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주의점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 그냥 변수에 달러 마이바면 이 변수의 내용이 출력되고, 앞에 백슬래시를 붙이면은 역시 이걸 글자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달러 마이바라는 글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값을 입력하는 건 read예요. 그래서 값 입력이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read 마이바면 얘가 커서가 기다려요. 입력할 때까지.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를 입력한 상태예요.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이 마이바라는데 안녕하세요가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에서 이건 뭐죠? 이 글자가 출력되죠? 이 글자가 마이바 이퀄, 얘는 뭐가 출력돼요? 내용이 출력되죠. 마이바에는 안녕하세요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자, 변수에는 모두 다 문자열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연산 같은 걸 아까 7 더하기 5였나요? 그걸 하고 싶으면은 EXPR을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주의점이 EXPR을 쓸 때는 앞뒤에 따옴표가 아니라 역따옴표인데, 이건 키보드 일자 왼쪽에 있는 거 있죠? 그걸 그 기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식에 괄호 또는 곱하기가 만약 나오면은 백슬래시를 붙여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자, 봐볼까요? 코드를 보면 넘버1에다가 제가 10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값이 아니라 이제 100 글자죠. 사실은 100 글자고, 넘2에는 달러 넘1 플러스 200이면 100 더하기 200이 아니라 100 플러스 200이라는 글자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에코하고 넘버2 하면 100 플러스 200이라는 글자가 입력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계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넘3에는 역다운표예요. 역다운표 EXPR 달러 넘버1 플러스 200 역다운표.
이렇게 하면 얘를 숫자로 취급해요. 그래서 계산을 100과 200을 더한 300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에코하면 30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넘버포에는 만약에 곱하기라든가 괄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괄호 앞에 백슬래시 붙이고 곱하기 앞에도 백슬래시를 붙이면 돼요. 나누기라든가 더하기 빼기에는 백슬래시를 안 붙입니다. 자, 역시 출력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계산돼서 출력이 되겠죠. 자, 파라미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죠. 파라미터 변수는 $0, $1, $2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번호가 붙게 되는데요. 전체 파라미터는 달러 별표로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pt 또는 apt-get -y install gftp 이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 파라미터가 $0이고 $1, $2, $3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변수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요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실행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sh하고 명령어하고 값1, 값2, 값3 해서 파라미터를 3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실행 파일 이름은 첫 번째 파라미터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 얘예요. 이 sh는 안 쳐요. 안 치고 parappa.sh 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 이거고 파라미터들은 얘기죠. 하나, 둘, 셋, 세 개가 $1, $2 이렇게 보이죠? $1, $2 이렇게 그게 들어있는 내용이 나오고 전체 파라미터 나머지 얘네를 전부 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달러 별표하면 전체 파라미터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넘긴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이 기호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많이 사용되는 if문을 볼까요? 조건문이죠. if문의 형식은 if 조건인데 여기 이제 대괄호가 들어가는데 주의점이 이 대괄호 앞뒤에는 모두 다 공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점이 붙여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대괄호 앞뒤에는 다 공백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if하고 조건식인데 이 조건식이 참이 되면은 된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끝날 때는 if의 거꾸로인 fi를 써줘야 됩니다. 자, 코드 볼까요? if u가 u랑 같냐는 의미죠. 그럼 이게 참이 되죠. 그러면은 echo 참을 출력해라. 그래서 참입니다. 이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if else는 참일 때는 이 부분을 실행하고 else 거짓일 때는 이 부분을 실행해라 이런 내용이죠. 자, 보죠. 자, if u가 u랑 같지 않냐 이거 참이 아니죠. 같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 else 거짓입니다.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문법은 뭐 간단하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방금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비교 연산자가 나왔었는데요. 같다는 의미는 equal을 쓰시면 돼요. 같지 않다는 의미는 느낌표 equal. 물론 붙여서 써야 돼요. 그리고 문자열이 널이 아니면 참이면 마이너스 n. 문자열이 널이면 참. 빈 문자열이냐? 그럼 참 마이너스 z면 z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산술 연산도 가능해요. 수식 마이너스 eq가 두 수식이 같으면 참. n이는 not equal 약자겠죠. 같지 않으면 참. gt는 greater than이겠죠. 더 크면 참. 이런 식으로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 느낌표는 거짓이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이 수식이 참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면 참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볼까요? if 100 eq 200 100과 200이 같냐? 그러면은 이걸 출력하는 얘기죠. 그럼 같지 않죠. 같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죠. 이게 거짓이니까 else가 출력돼서 다르다 이게 출력이 될 겁니다. 파일과 관련된 조건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코드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자, fname equal 얘를 제가 넣은 거예요. lib 밑에 systemd 밑에 system 밑에 cron.service 이렇게 이 문자리죠. 문자를 넣었는데 이게 진짜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 게 -f예요. 그러니까 실제 요 fname 요 내용이 이 파일이 진짜 있냐 있으면 참이 돼요. 그럼 뭐 하고 싶냐면 이 파일이 있으면은 이 파일의 앞부분을 5줄을 출력해라 이런 의미죠. 그렇지 않으면은 요 메시지인데 이런 걸 언제 많이 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크론 서비스인데 우리 지난번에 수업했던 내용이죠. 크론 서비스를 설치하면은 이 파일이 무조건 설치돼요. 그럼 이 파일이 있다는 얘기는 크론 서비스가 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고 만약에 이 파일이 없다. 그럼 크론 서비스, 크론 서버가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자 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F 외에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이 보시면 마이너스 D면 디렉터리면 참이고, 마이너스 E면 파일 자체가 디렉터리도 괜찮아요. 파일 자체가 있으면 참이고, 방금 F는 파일인지 일반 파일이면 참이고, 나머지 기타 등등 뭐 읽기 전용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케이스문 볼까요? 케이스문의 반대는 그러니까 ESAC를 거꾸로 쓰셔야 돼요. 끝날 때는 케이스문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있을 때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볼 거예요. 예제를 보고 이해할게요. 자, 케이스 달러원이 뭐였죠? 우리가 파라메타죠. 무슨 말이죠? 첫 번째 파라메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글자가 스타트냐 그러면 시작이라고 출력하고, 스탑이냐 그러면 중지라고 출력하고, 리스타트면 다시 시작. 그리고 나머지 별표는 얘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끝나면 케이스를 거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쓰는 systemctl start, systemctl restart, 그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자, 케이스 SH하고 제가 파라미터를 붙인 거예요. 이 파라미터가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스탑이니까 중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물론 필요한 거 다른 걸 입력하면 해당하는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자, 케이스의 또 다른 예를 보면요. 많이 쓰는 게 입력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는 건데, 한번 예제를 볼게요. 리눅스가 재밌나요? 하고 그냥 출력이 되고, read하고 answer 하면 이 answer를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력된 다음에 제가 yes, no를 입력하라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y라고 입력하기도 하고, 또는 소문자 y, 대문자 y, 뭐 yes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씩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가 5어 기호거든요. 이 기호는 엔터 위에 있는 거예요. 쉬프트 누르고 하는 거. 엔터 위에 있는 쉬프트 누르는 파이프 기호죠. 이 파이프를 쓰고 하면은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요 부분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o는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no는 n이 무조건 대문자든 소문자든 n이 앞에 들어가면은 요게 나오게끔, 안타깝네요, 이렇게 나오게끔, 그 외의 것은 이렇게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걸 입력하면은 잘못 입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exit 1을 줘가지고요,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 세미콜론을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각 케이스의 요 괄호 안에 끝나고 나면 맨 뒤에는 세미콜론을 2개씩 써줘야 돼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하세요. 자, 직접 실행해 보시면 이게 나오고, Y 누르면은 요게 나왔죠. 그리고 다시 실행했다가 제가 no 하고 쭉 써도 이 n, 소문자 n이랑 뒤에는 뭐든 관계없죠. 요게 해당되니까 요 안타까운 내용가 출력됐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OK라고 출력되면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AND OR 관계연산자도 종종 쓰는데요. AND는 둘 다 참인 거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인 것이죠. 자, 보면은 예제를 볼까요? 자, 보고 싶은 파일명을 입력하세요 해서 fname을 입력을 받고요. 이 fname이 바로 얘가 파일이냐, 그리고 -s는 뭐냐면 크기가 0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 파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이 빈 파일이 아니면 내용을 출력해라. 그리고 이 파일은 있지만 만약에 빈 파일이면 이게 false가 되죠. 그래서 역시 파일이 없거나 크기가 0입니다. 이게 출력되도록 하는 게 AND OR입니다. 그래서 이게 AND는 2개, 앰퍼센트 2개를 쓰고, OR는 파이프 2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죠.